바쁜 일정 속 임상을 업그레이드하는 30분 덴티움 먼데이 세미나. 안녕하십니까. 도금모인치과 원장 강도욱입니다. 오늘은 리치 컨투어 어그멘테이션 시 여러 상황에서의 자가 연조직 이식과 함께 복합적으로 인공 치은 이식제 콜라겐 매트릭스를 사용하는 활용법에 대해서 준비해 보았습니다. 먼저 리치 컨투어 어그멘테이션은 보철물의 심미적인 모양과 유지 관리에 필요한 올바른 보철물 모양을 갖기 위해서 치조제 외형 복원이 필요한 순간들이 있습니다. 이때 연조직 증강만으로 또 경조직 증강만으로 혹은 복합적인 증강으로 이를 해결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중 이번에 다뤄볼 주제는 광범위하고 심한 치조제 결손으로 인해서 경조직 증강과 연조직 증강을 함께 해야 될 때 콜라겐 매트릭스와 자가 연조직을 함께 사용하는 경우에 대해서 다뤄보려고 합니다. 리치 컨투어 어그멘테이션을 함에 있어서 연조직 파트는 크게 치조제의 외형을 복원하고 또 치간 유두를 살리며 각하치은과 부착치은을 늘리는 경우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치조제의 외형의 복원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해당 사진처럼 수직적으로 꺼져서 핑크 포셀린 처리를 하게 되거나 또 수평적으로 꺼져서 보철물과 조화롭지 않은 상황이 생길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외형 복원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핑크 포셀린이 된 상태에서 연조직 두께마저 얇아 보이는 사진처럼 보철물 마진 아래에 지금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메탈이 드러날 정도로 퇴축이 추가적으로 일어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연조직 처치에 실패해서 사진처럼 치간 유두가 퇴축되어서 환자들로부터 치아가 벌어져 보인다는 주소를 듣기도 합니다. 또 그렇다고 해서 이러한 치간 유두 부위를 이런 식으로 과도하게 막다 보면은 비심미적인 보철물 모양이 나오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유지 관리가 잘 되지 않아서 임플란트 주의염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또한 광범위한 경조직 증강술, 즉 뼈이식 이후에 보이는 사진처럼 전정이 이런 식으로 높아지고 또 부착치은, 또 각하치은의 소실이 생겨서 오른쪽에 사진이 보이는 것처럼 FGG를 통해서 오른쪽 사진처럼 부착치은, 각하치은 증대를 해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리치 컨투어 어그멘테이션 술식에서는 대부분의 경우에서 FGG 또는 CTG가 동반이 됩니다. 이때 자가 연조직 대안으로 콜라겐 매트릭스인 콜라겐 그래프트를 사용해 볼 수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케이스를 보면서 한번 설명을 드리자면, 해당 표시된 부분에 임플란트 주의염이 심해져서 오신 분입니다. CT를 보자면 22번의 임플란트의 경우에는 수직적인 골소실이 관찰되며 23번 근심 부위까지 수직적 결손이 이어져 있었습니다. 또 12번 임플란트의 경우에는 버컬본이 흡수되어 있는 상황에 임플란트 위치상 보철물의 프로파일이 뻗어지게 좀 나오는 패스였기 때문에 심미적인 보철물의 제작을 위해서 12번 임플란트의 경우도 같이 제거하고 임플란트를 식립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22번 임플란트 제거 시 사진을 보게 되면 23번의 근심 측의 골소실로 치근이 이런 식으로 다 드러난 것이 관찰됩니다. 따라서 수직적인 골 재생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23번을 추가 발치하게 되었습니다. 임플란트와 치아를 발치하고 2달 정도 기다린 후에 연조직이 치유되고 나서 20번대 부위를 단계적으로 먼저 수직적 골 증강술을 시행하기로 하였습니다. 해당 표시만큼 수직적 수평적 복합 골 결손이 보입니다. 해당 골 결손을 동종골과 DPTFE 차폐막을 이용해서 소세지 테크닉을 사용하였습니다. 수직적 골 증강술 시행 후 5개월을 기다린 후 판막을 열어서 골이 잘 생성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후 임플란트를 식립합니다. 10번대 부족한 리치 컨투어를 보시는 것처럼 10번대 이 부위를 이종골과 콜라겐 멤브레인을 이용해서 소세지 테크닉을 이렇게 시행해 줍니다. 20번대의 경우에는 이쪽 20번대의 경우에는 미성숙한 골, 즉 우분본에서 라멜라 본으로 변할 때 추후 볼륨의 수축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에 롱텀한 결과에 대해서 많은 원장님들이 불안을 느끼시는데, 저는 이러한 롱텀 결과에 대해서 조금 더 예지성 있는 결과를 가져가기 위해 루카데 스타볼라의 논문에 근거해서 릴라이닝 GBR을 시행해 주고는 합니다. 식립 후 2개월이 된 모습입니다. 낮아진 전정과 각하치은의 소실이 보입니다. 보통 전치부에서 FGG는 금기증처럼 얘기하곤 하는데요. 전치부에서 대칭적으로 넓은 부위에 FGG를 하는 경우에
치은 텍스처의 부자연스러움이 비교적 잘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수술 부위에 전체적인 FGG를 시행하였습니다. 이때 치료 기간을 단축시키기 위해서 릴라이닝 GVR을 하고 나서 한 2달 후쯤에 보통 하게 되는데, 통상적으로 APF 할 때 수요 부위에 골막을 남겨놓고 부분층 판막을 형성할 때 하방의 지생골 느낌이 이미 힐링이 완료된 골을 따라서 골막을 남겨놓고 또 부분층 판막을 형성할 때와는 조금 다른 느낌입니다. 수요 부위에 골막이 남겨지지 않고 성숙 중인 고리식재가 노출되지 않게 조심해야 됩니다. 만약 그렇게 골막이 남겨지지 않고 성숙 중인 고리식재가 노출될 경우에는 이식편을 고정하기가 어렵고, 해당 부위에 만약에 이식편이 고정이 되더라도 괴사되기가 쉽습니다. 그리고 보통 저는 이런 FGG 고정을 되도록 단순한 수차법으로 해결하는 방식을 선호합니다. 먼저 이런 이식편 이 2개를 수요 부위에 먼저 대주고요. 그리고 나서 중간 포인트, 그러니까 이 이식편의 이런 중간 포인트보다 코로나디오도 이 코로나 쪽 경계부에 가까운 쪽에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 중간에서 이 수여부 경계에 가까운 부위 쪽에서 바늘 자입점을 한번 따주고요. 따준 상태에서 수여부 쪽으로 이제 바늘을 뚫고 나오게 한 다음에 이런 식으로 매듭을 지어줍니다. 그런 거를 이제 이 이식편의 다른 부위에도 조금씩 더 해줘서 어느 정도 고정을 시켜줍니다. 그래서 수여부 경계부들 쪽을 다 이제 봉합해서 어느 정도 위치를 잡아주고 나면은 이식편의 에이피컬 부위가 고정이 안 된 상태가 되는데, 이때 저는 이 수여부 경계 쪽을 아까 봉합해줬던 봉합사 사이사이로 수처를 진행을 해주게 되는데요. 이식편의 에이피컬 끝단에 가깝게, 그러니까 이식편의 끝단에 가깝게 자입점을 잡아 골막을 터치하여 꿰거나, 아니면은 이식편 에이피컬 하방 골막에서 자입점을 잡아 꿰거나 하는데, 이때 다시 경계부로 나오던 아니면 수여부 경계 너머로 나오는가는 크게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염두에 둘 거는 니들이 크게 커브를 돌아서 나오게 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너무 작게 커브를 돌면 이식편이 구겨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혹은 너무 작게 돌아지면은 다시 한번 바늘로 수여부 경계를 넘어서 크게 돈 것처럼 만들어주면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렇게 봉합사가 지그재그식으로 보이게 되는데, 이게 다 완성이 되면은 이식편이 단단하게 고정이 됩니다. FGG 이후의 모습으로 각하치은이 증대된 것이 보입니다. 보철이 완성된 모습입니다. 치은의 볼륨이 꺼지지 않고 잘 만들어진 게 보입니다. 완성된 파노라마 사진입니다. 위 케이스의 경우 각하치은 증대 시 오직 자가 연조직만으로 해결을 했지만, 조금 더 넓은 범위에 FGG를 해야 되는 경우, 혹은 결합조직 이식술 시 많은 양의 두께를 증대시켜야 되는 경우 이러한 자가 연조직 이식만을 이용하는 방법으로 해결하기가 어려운 경우들도 있습니다. 위 논문처럼 대국의 동맥을 피해 체득해야 되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뗄 수 있는 연조직의 양에 한계가 있습니다. 또한 결합조직 이식술의 경우에도 두께라는 측면에서 한계점이 존재합니다. 위 논문을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구개 측에서 체득할 수 있는 송곳니, 소구치 부위에서는 비교적 넓고 얕은 이식편을 채취할 수 있습니다. 이 부위는 제1대구치 구개 어금니 절반 정도까지를 범위로 보면 비교적 점막이 얇습니다. 그래서 이 해당 부위, 아까 제가 지금 설명드렸던 이 부위에서 점막을 채취한다 라고 생각을 하면은 견치 원심 부위부터 대구치 절반 부위까지 두께가 보통 평균 2에서 3mm 정도까지밖에 안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결절 부위 같은 경우에는 비교적 이식편의 두께가 두껍게 채취할 수가 있는데, 이때는 4에서 5mm 정도의 두께로 구개 부위보다는 훨씬 두꺼운 이식편을 체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체득할 수 있는 범위가 아무래도 구개 부위에 비해서는 조금 더 너비가 한정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구개 부에서 두께와 너비를 체득할 수 있는 양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콜라겐 매트릭스를 같이 병용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다음 증례들을 통해서 또 실제 활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해당 환자분은 역시 수직적, 수평적으로 리치가 꺼져 있었으며 치아가 플로팅 되어 있었습니다. CT상에서 버컬본의 흡수가 심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1번, 21번 중절치 부위 경조직 또한 수직적으로 꺼져 있었습니다. 플로팅 되어 있는 치아들을 발치 2달 후, 그러니까 사진으로 보면은 연조직이 잘 치유된 모습인데, 이때 치조제가 수직적, 수평적으로 위축된 모습이 보입니다. 플랩을 열고 디스탈 부위도 녹았던 13번 치아도 마저 발치한 후에 수직적, 수평적으로 결손되어 있는 부위를 골증대를 하기 위해서 메쉬 프레임을 오른쪽 사진처럼 고정을 하고요.
동종골과 함께 콜라겐 멤브레인을 피게 하였습니다. CT상에서 골중대 프레임을 볼 수 있습니다. 보면은 잘 안착된 것이 보입니다. 11번, 21번 수직적으로 꺼져 있던 리치가 회복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협칙으로는 아직 좀 부족한 듯 보입니다. 이러한 경우 연조직 두께를 증강시킴으로써 볼륨을 추가적으로 보상해주는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콜라겐 매트릭스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이에 관련된 논문들을 좀 보게 되면, 먼저 다니엘 토마의 문헌을 보게 되면 콜라겐 매트릭스와 자가결합 조직 이식수를 비교했을 때 연조직 두께 증가 측면에서는 좀 비슷한 결과를 보였다고 합니다. 그러나 발레스 문헌의 경우에는 조금 달랐는데요. 결합조직 이식술의 경우가 콜라겐 매트릭스를 사용했을 때보다 연조직 두께의 증가가 유의하게 높았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저는 연조직 두께의 증강이 조금 더 중요하게 여겨지는 보철물 하방 코로날 부위와 치간 유두 부위에 해당하는 부위에는 자가 연조직으로, 또 비교적 부담이 덜한 코로날 아래쪽 부위 이식에는 연조직 대체제인 콜라겐 매트릭스를 사용합니다. 다시 케이스로 넘어가서 보게 되면은 골 증강술 이후 5개월 정도 지난 사진입니다. 판막을 열어서 골 재생이 양호하게 잘 일어난 것이 보입니다. 메쉬를 제거한 모습입니다. 임플란트 위에 짧은 힐링을 연결한 후에 버칼 부위에 먼저 콜라겐 그래프트를 대주었고요. 치간 유두 부위와 보철물 하방 부위에 해당하는 그 위치에는 연조직 증강은 자가 연조직을 좀 이용하였습니다. 이때 이 CTG와 이 콜라겐 매트릭스를 이 나일론으로 고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얘기를 드리자면은, 먼저 전체적으로 커다란 부피의 콜라겐 그래프트를 아까 사진처럼 먼저 대줍니다. 먼저 대주고 나서 이 나일론으로 먼저 구개 측에서 들어가서 그 다음에 골막에서 다시 골막을 꿰고 다시 구개척으로 빠져나온 다음에 매듭을 한 번 정도 지어줍니다. 그리고 그 상태에서 이 위에 자가 연조직, 그러니까 CTG를 이 한 번 매듭 지어져 있는 이 매트리스 이 실 사이로 집어넣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나일론이 살짝 풀려가면서 이 CTG가 원하는 위치에 밀려 들어가게 되는데, 어느 정도 원하는 위치에 들어갔다 하면은 수술 보조에게 이 해당 위치에서 이식편을 살짝 잡아달라고 부탁하고 다시 나일론 매듭을 이렇게 조여줍니다. 이거를 조인 후에 위치가 괜찮다면은 매듭을 마저 다시 지어줍니다. 그래서 매듭을 다시 반대 방향, 그리고 다시 또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완전히 묶어주는데, 만약에 이제 수술 보조가 이렇게 잡아주고 나서 위치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은 추가 매듭을 시행하지 않고 위치를 다시 잡아준 후에 원하는 위치가 된 상황에서 매듭을 조여주고 다시 잠궈주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옆에 사진처럼 저는 다시 완전히 1차 봉합을 해주게 되는데, 저는 보통 치간 유두를 최대한 살리기 위해서 2차 치유를 최소한으로 줄이려고 노력합니다. 그래서 낮은 힐링을 달아서 1차 봉합을 하고 치유 후에 최소한의 절개를 살짝 주거나 하는 식으로 펀치 테크닉식으로 해가지고 힐링을 찾아서 좀 더 긴 힐링으로 교체해주는 방식을 선호합니다. 자, 치유 1개월 후의 모습입니다. 버컬 부위의 증강이 잘 이루어진 것이 보입니다. 술전과 수루 비교 시 협측으로 증강된 것이 보입니다. 측면에서 보았을 때도 리치의 수직적, 수평적 증강이 잘 이루어진 것이 보입니다. 오늘 강의 날짜까지 아직 보철물이 완성이 되지 않았는데, 지지난주에 힐링을 긴 힐링으로 교체한 후에 스캔을 떠서 현재의 임시치아 세팅까지는 못했지만 기공소에서 전달해온 디자인 사진입니다. 초진 사진과 디자인 사진 비교입니다. 위 케이스는 기간상 아직 최종 단계가 아니므로 추후 최종 보철물 팔로우업 예정입니다. 또 다른 직례입니다. 12번, 11번 임플란트 주위염이 심해져서 오신 분입니다. 연조직 스웰링과 함께 퍼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CT를 보게 되면 12번 임플란트에서 11번 임플란트로 이어진 부위로 수평적, 수직적 골 결손이 확인됩니다. 임플란트를 발거하고 2달 후에 연조직이 치유된 모습입니다. 리치에 수직적, 수평적 소실이 보입니다. 술전 CT 사진으로 수직적, 수평적 골소실이 잘 보입니다. 플랩을 열고 나서 디펙트를 확인한 후에 비흡수성 막과 동종골, 그리고 흡수성 막을 이용해서 소세지 테크닉을 시행합니다. 이식제가 이렇게 비흡수성 막으로 빠져나오게 되면은 소세지가 터지는 형태가 되게 되는데, 이거를 이제 흡수성 막으로 소세지가 터진 부위를 다시 잘 봉쇄해 주어야 합니다. 고리식 후 모습입니다.
어느 정도 리치의 회복이 보입니다만 아직 연조직 코로나 쪽 부위는 부족합니다. 이후 해당 환자분은 항암 치료로 인해서 비흡수성 막을 수루 3개월째 미리 제거한 후에 항암 치료를 받은 후에 다시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항암 치료가 완전히 마무리된 후 치과 치료를 재개해도 된다는 소견과 함께 임플란트 식립을 진행하였습니다. 골 이식 이후 약 1년 만이었습니다. 오랜 기간 성숙을 거쳐서 골 재생이 잘 일어난 것이 보입니다. 환자분은 항암 치료 이후에 13번에서 15번 브릿지의 동요도가 심해졌기 때문에 추가 발치를 하고 임플란트 식립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추가적인 볼륨 증가와 릴라이닝 GBR의 목적으로 이종골과 동종 진피를 이용해서 이식하고 중요 부위, 즉 치간 유두 부위와 보철물 하방 연조직 부위가 될 위치에는 자가 결합 조직을 이식하였습니다. 이때 이식편 고정법은 두 번째 케이스랑 같습니다. 다만 동종 진피 멤브레인은 스크류로 버컬 팔라탈로 이제 고정을 해놨기 때문에 결합 조직 고정에만 좀 집중을 하면 되었습니다. 치유 후의 모습입니다. 리치가 제법 회복된 것이 보입니다. 측면 사진과 교환면 사진으로 봐도 증가된 것이 보이고요. 이 케이스의 경우에는 워낙 각하치은 증대를 해야 되는 부위가 넓었기 때문에 첫 번째 케이스처럼 자가 연조직만을 사용하지는 않고 콜라겐 매트릭스인 콜라겐 그래프트를 사용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솔론코어의 논문을 보게 되면 각하치은 증대술 시 자가 연조직만 사용하는 경우와 콜라겐 매트릭스만을 사용하는 경우를 3년 추적 관찰해서 비교해 보면 콜라겐 매트릭스만 단독 사용할 경우에는 이렇게 보이는 것처럼 각하치인의 증대가 자가 연조직에 비해서는 많이 떨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스트반 어반의 문헌을 참고해서 좀 보게 되었는데 이렇게 이스트반 어반의 경우에는 에이피컬 하방 쪽에 이렇게 스트립 FGG를 이렇게 고정시켜 주어서 각하치은의 재생을 돕고 또 코로날 부위에는 콜라겐 매트릭스를 이렇게 이식을 해줍니다. 그렇게 되면은 결과가 조직 형태, 그 다음에 케라틴, 그 다음에 콜라겐 발현이 정상적인 각하치은으로 재생됨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똑같은 방법으로 해드리기로 하였습니다. 그래서 먼저 수여부를 APF 형성한 후에 각하치은을 구개부에서 체득합니다. 이때 수여부는 충분히 에이피컬로 내려주어야 합니다. 그래야지 추후 봉합 시 부분충으로 내렸던 점막 판막이 조금 올라오더라도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APF를 완성한 후에 체득한 각하치은을 빨간 선으로 나타낸 것처럼 쪼개서 스트립 FGG를 2개로 만들어줍니다. 이렇게 스트립 FGG를 2개를 먼저 에이피컬 하방에 고정을 시켜놓고 진행을 하게 되는데 이 스트립 FGG를 고정하는 방법도 저는 최대한 간단한 봉합법을 이용해서 하려고 합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매트리스 수처 그리고 인터럽티드 수처 가끔 팔자 봉합 같은 거를 하기는 하는데 대부분의 수처는 이 3가지 방법으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먼저 이 스트립 FGG 고정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보자면은 먼저 이 스트립 FGG를 근원심에 먼저 고정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혹은 이 중간 부위에서 매트리스 수처로 고정을 시켜주는 방법이 좀 있습니다. 뭐 어떤 방법이 됐건 일단 먼저 고정이 되고 나면은 그 이후에는 이 스트립 FGG 이 에이피컬 하방으로 골막점에서 봉합점을 잡은 다음에 거기서 바늘을 뚫고 그 다음에 FGG를 통과해서 나오게 만들어줍니다. 그렇게 해서 노트를 형성하게 해주면은 이렇게 보이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여러 바늘 이렇게 꼬매게 해줍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FGG가 움직임 없이 안착이 됩니다. 이후 스트립 FGG가 다 고정되고 나면은 코로날 부위에 이제 이렇게 콜라겐 그래프트를 이식을 해주게 되는데요. 이 콜라겐 그래프트를 고정할 때에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으나 저는 첫 번째 케이스에서 FGG를 고정했던 방식으로 좀 지그재그해서 그렇게 고정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즉 수여부 경계부를 기점으로 먼저 봉합을 해준 후에 그 사이사이에서 콜라겐 그래프트의 에이피컬 하방 부위에서 골막에서 자입점을 먼저 시작하던가 아니면은 콜라겐 그래프트의 에이피컬 부위에서 자입점을 시작해서 골막을 통과하는 그런 방식으로 해서 크게 회전시켜서 추가적으로 콜라겐 그래프트를 고정해주는 방식을 선호합니다. 이때 FGG와는 다르게 콜라겐 그래프트는 젖음성이 있기 때문에 물에 적시지 않고 적용시켜주는데 너무 젖은 상태가 되는 것보다는 약간 건조한 상태가 봉합하기에는 편하기 때문입니다. 2주가 지나 치유가 어느 정도 일어난 모습입니다. 리치가 수직적 수평적으로 증대되었습니다. 교환면에서도 증대된 것이 보입니다. 위 케이스는 아까 케이스랑 마찬가지로 아직 최종 단계가 아니므로 추후 최종 보철물 팔로우업 예정입니다. 자, 디스커션입니다.
연조직 두께 증강에서 연조직 대체제, 그러니까 콜라겐 매트릭스의 효과에 관해서는 비슷하다라는 결과를 보여주는 논문도 있고, 또 어떤 논문에서는 그래도 자가 연조직보다는 못하다라는 결론을 내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각화치은 증대술 C에는 콜라겐 매트릭스만 단독으로 사용하였을 경우 자가 연조직으로 이식한 경우보다는 증대되는 양이 적다는 것이 대부분의 연구 결과입니다. 결론적으로 저는 특히 광범위한 치조제 증대술 시 연조직 이식이 대부분의 경우 필요하게 됩니다. 이때 필요한 연조직의 이식량도 많게 되는데 자가 연조직 체득 양의 이 한계를 극복하는 데 있어서는 콜라겐 매트릭스의 활용이 유용하다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조직 이식의 효과를 더 증진시키기 위해서 중요 부위에는 자가 연조직을 이용하는 콜라겐 매트릭스와 자가 연조직 이식의 병용을 추천합니다. 오늘 저는 보다 심미적인 보철물을 만들기 위해서 혹은 유지관리가 잘 되는 보철물을 만들기 위해서 리치 컨투어 어그멘테이션을 했을 때 부족한 자가 연조직 체득으로 고민하거나 혹은 자가 연조직 체득량이 많아 환자분의 불편함을 고민하시는 원장님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는 강의가 되도록 한번 준비해 보았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